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방아쇠를 당긴 JTBC의 태블릿을 기억하고 계시죠? 2016년 10월 하순부터 JTBC 보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최서원 씨, 개명 전 옛날 이름은 최순실 씨입니다. 이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문건들을 모두 전달받고 수정해 다시 전달하면서 소위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바로 그 태블릿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태블릿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만에 최서원이 사용한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했던 바로 그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도 아니고 최서원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검찰이 밝혔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최서원이 태블릿의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라면 소위 사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 자체가 없었다는 검찰의 자백이 아니냐, 또 탄핵 자체가 완전한 기만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대선 예비 후보는 또 충격적인 검찰의 주장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전 언론의 일사불란한 침묵,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에 찬성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침묵,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헌재 재판관 이정미, 강일원 등 8인의 침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워치는 12월 12일 오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검찰 그리고 더블코트하고 최서원은 태블릿 소유주도 사용자도 아냐, 더블코트를 닫고 5년 만에 입장 뒤집어, 이런 메인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으로는 최서원은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와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니라니,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서원 즉 최순실 측이 신청한 JTBC 태블릿 반환 가처분 조치와 관련 검찰 측이 태블릿 실소유주와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면서 최서원 씨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에 제출한 채무자 측 답변서, 즉 검찰 측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서원, 즉 최서원 씨가 이 사건 목적물인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내지 실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 이렇게 적시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른 판결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태블릿 소유나 사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건은 이렇습니다. 소위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의 것이라는 식으로 그 당시 한참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거의 전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최서원 씨는 자기 거 아니다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최서원 씨가 좋다, 그러면 그걸 내 거라고 한다면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최서원 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서 밝힌 그 이유가 그게 최서원 씨의 태블릿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힌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5년 전 대한민국 전 언론이 난리쳐서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즉 최순실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식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거의 광기에 빠진 그 상황을 기억한다면 지금 5년 만에 지금 태블릿이 최서원 즉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면 또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통해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면 5년 전에 도대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미디어워치에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최대집 대선 후보가 꽤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게 쓴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목은 탄핵의 핵심 증거물인 JTBC 태블릿의 소유자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니라니, 이런 제목이고, 내용은 최서원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씨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JTBC 태블릿을 점유하거나 이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태블릿은 탄핵 정국 당시 거의 전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재 등이 최서원의 것이라 주장하고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최서원이 이 태블릿을 통해 국정문건들을 전달받고 수정해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 비선실세 국정개입론의 핵심 내용이었고, 이는 국회 탄핵소추, 헌재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처분 소송의 답변서에서 소송 기각을 구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의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며 또한 최서원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헌재 탄핵의 핵심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JTBC 태블릿이 1. 최순실이 소유자도 아니며 2. 최순실이 실사용자도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최서원에 대한 형사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이 태블릿을 통해 국정기밀 문건을 전달하고 최서원이 이를 검토 수정 다시 전달했다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 즉 탄핵 전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태블릿이 최서원이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라면 소위 사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검찰의 자백이 아닙니까? 즉 탄핵 자체가 완전한 기만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태블릿의 소유자와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면 사실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마레이 컴퍼니,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행정관입니다. 충격적인 검찰의 주장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전 언론의 일사불란한 침묵,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에 찬성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침묵,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던 헌재재판관 이정미, 강일원 등 8인의 침묵입니다. 1. JTBC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고 이 태블릿을 통해 국가기밀문서를 최서원이 전달받아 검토 수정해서 국정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탄핵의 주역들 JTBC,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언론들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 사유로 최서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서 가결했던 234명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등 이들을 잇고 있는 정당들 뭔가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 2017년 3월 10일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뭔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쩌다 나라 전체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지금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의 진위 여부도 구분 못하는 사회가 무슨 대선을 치르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 대국민 기만극이자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탄핵은 완전한 기만이었고 그래서 완전한 무효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피해자들 전체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하고 모든 법적 실질적 권리는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최대집 대선 예비 후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최대집 후보가 주장한 이 내용 중에
어디 틀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탄핵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광풍에 휩싸여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여서 지금 5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까지 추락해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의 총체적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여전히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의 전 언론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언론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를 못하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언론 그렇죠. 국회의원들 그렇죠. 헌재 그렇죠. 뒤에 결국은 그에 이어서 검찰 그리고 법원 다 마찬가지 대한민국 전체가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바로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인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